일본이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지. 계속 아무리 뭐 마음이 상하다고 기분이 상하다고 일본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악수를 안 하는 이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월호 이 참사를 일본서도 보고 저희들도 보지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후 한국 사회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 예. 우리가 만들었던 국가 전체에 대한 여러 방식을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는 여러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꼭 국내 문제만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전후 우리가 만들어왔던 외교 정책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파탄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일본은 우리는 막지를 못한 거죠. 우리의 외교력으로.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협동조합도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것은 지방의 시민사회운동 세력들.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은 아주 탄탄하게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거대한 큰 변수가 되어 있는데 중앙은 왜 저렇게 끊임없이 보수화되고 그 지방자치가 성공하면 이것이 진보적이고 그렇죠. 민주적으로 가는데 중앙정부는 계속 저렇게 보수화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올라온 힘이 왜 중앙정부를 견제를 못하는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한국 자꾸 저만 칭찬하면 삐져요. 얼굴 봐. 눈이 좀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미가 없네. 깊이도 낮고. 일본은 그래서 시민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한국은 시민사회보다는 중앙정치개혁을 해온 거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일장일단이 있나고요. 일본은 나무 한 그루를 중요시 해왔지만 숲의 전체 형태를 그렇게 중요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큰 구조는 항상 생각을 하지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교양 교육 같은 부분들은 많이 약해져 왔죠. 그래서 저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일본처럼 시민운동을 계속했을 때 시민사회가 보수화되고 정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 개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 정치 개혁은 많이 하려고 했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교육 정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예를 들면 한류라든지 예. 여러 것들이 왜 힘을 받았는가 보면 위에서의 정치 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을 때 한 사회는 바뀌는 거지. 예, 꼭 일본처럼 시민운동이 항상 폭넓게 됐다고 해서 정치 개혁이 되지는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얻은 반성이었죠. 예, 그래서 한국도 물론 정치 개혁은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또 보수화되면 정치도 언제든지 보수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과 한국은 항상 반면 교사로 서로 보고 배울 점이 꼭 있다고 봐요. 지배 세력들은 자본과 국가들은 항상 그것들을 서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사회들은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미디어에 의한 민족적 패러다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본에 의한 군국주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일본을 보는 하는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봐요. 질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저거 스시 답이 안 나왔어 아직.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예. 일본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특별히 일본 출장 오고 그러면 그냥 우동 먹고 덮밥은 먹는데 이거 스시 먹어도 되는지 항상 어제 고민해요. 저녁에 먹었잖아 그래도. 일본이 썼던 없지. 방식은 똑같죠. 전쟁 전에 2천만 명이 아시아에서 죽고 일본 네. 사람 하던 40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있는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에는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요. 그 전쟁 없었던 것처럼. 천황이 어떻게 보면은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전전의 전쟁 처리 방식이 일본은 여하튼 과거를 잊자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무시하자 그냥.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후쿠시마도. 예, 벌써 그러니까 전쟁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던 것은 3.11 이후의 후쿠시마의 사태는 이것은 전쟁보다 더 어떻게 보면 몇 억 년 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해결할 상황이고 지구 전체를 생각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후쿠시마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미디어에서 점점 보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서 잊어지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근데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보다는 더 매일매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방사능은 쌓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후유증은 모두 유출되고 늘어나고 있고. 있는 거고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세대는 점점점 깊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얼마 전에 저기 일본의 국민 사회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계속 농작물을 계속 먹다가 그 방송 도중에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온몸이 눈이 튀어나오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렇죠. 그걸 보는 후쿠시마 농산물을 다 먹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 후쿠시마 농산물을 안 먹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프로에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고 계속 먹다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네. 근데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2세들이 아직도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논리를 계속 내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자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농산물을 계속 먹어주는 캠페인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친밀감을 가졌던 사회자였어요. 근데 물론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또 외부로 나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진실을 더 알려야 된다는 주민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미디어가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사회자를 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은 어때요? 그냥 또 무시하고 가나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우리 그 대부분 미디어의 역할이란 게 어떤 사회 방향이 이끌어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은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역시 미디어를 장악하는 게 권력을 연장하고 기억을 연장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벌써 그게 NHK의 노조가 1945년 종전 직후에 NHK 노조는 파업을 해서 패배를 했고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구조. 실제 그것은 꼭 권력의 작용만이 아니고 자본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없었던 것처럼 점차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잊어먹고 가자.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후쿠시마를 도쿄에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도쿄도 고농도 오염군이라는 오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말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가 단점이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모든 게 또 다 오염되어 있는가. 일본도 그 나름대로 언론의 감시가 있고 또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이라든지 현장의 시민운동들이 계속 연결하고 있지만 이 방사능이라는 게 꼭 동그라미를 이렇게 2kg를 진다고 해서 2kg가 모두 다 농도가 같은 건 아니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신주쿠에서도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은 전혀 다른 거죠. B라는 지점은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지만 A라는 지점은 후쿠시마보다 어느 한 지역은 포인트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방사능의 흐름에 따라서요. 오늘 오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 저 누워 있는데 지진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오늘 이바라키 현에서 네. 오전 12시경인가. 그 여기는 어느 정도야? 8시경인가 있었죠. 오전 8시경이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데 부르르 떨릴 정도였어요. 계속 떨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프랑스 친구 놈을 만났는데 여기 이제 르몽드 특파원인데 그 친구 얘기가 후쿠시마 때문에 괜찮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대요. 야 그럼 후쿠시마 말고 겐카이 원전도 있고 몇 가지 좀 위험이 있는 원전이 있는데 그거 괜찮냐? 일본에서 원전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다. 지진에 대한 위험만 걱정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더니 원전은 한국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 불투명하고 부패 때문에 이게 다 가려져 있지 않느냐. 세월호에서 보듯이 사고가 터져도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왔다 그러지. 그래서. 너 한국에 왜 일본에 살아? 한국에 오지. 한국에서 그냥 본부를 옮겨가지고 한국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국이 더 위험하대?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원전 때문에. 그렇지. 한국이 더 위험하지.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집단적 자위권.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아베는요. 예. 아베는 뭘 노리는 걸까요?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아베는 장기 집권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게 자기 키시 할아버지 수상 때부터 해오는 염원이죠. 일본을 다시 전전의 국가로 바꾸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염원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자민당 헌법 초안을 보면 일본의 천황을 국가 원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은 전전 국가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일본의 현재 헌법으로는 아베 수상이 전체 어떻게 보면 군 통솔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서 지금 자위대 병사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베를 위해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베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병사들은 없겠죠. 아니 그때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병사도 그렇죠. 없을 거예요. 없어? 그렇지만 전전을 보면은 천황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문제는 또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국가 원수를
천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황의 명령하에 개전 명령이 나와야 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자민당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때 지금 천황은 그래도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천황의 지금 정치 사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쇼와 천황의 어떠한 업을 자기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황은 일본 헌법 구조를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황의 이 여러 감정이 아주 복잡한 상태인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 천황의 국가 원수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전전도 그랬고 전후도 그랬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많은 군수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천황제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천황제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있는 거겠죠. 그게 그 세력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 그렇다면 그건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이겠죠. 알겠습니다. 이 아베 얘기는 답이 없네요. 우리가 그 남북 문제 개선하고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과 운동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초밥은 먹어도 된다는 건가요? 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수님 드세요? 저도 제가 원래 스시나 초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네. 아니 그 어제 일본 친구들을 만났더니 안 먹는데요. 그러다 이제 점차 잊어서 먹는데 지금도 동경이나 이쪽 안 먹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녀들에게 네.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에 그렇죠. 부모들이 제대로 정신 박혀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불가피하게 먹을지언정 아이들한테는 안 먹인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먹자 안 먹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오염된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인지 여기. 그것을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에 지금은 설탕이 몇 % 들어가고 어디 산인지 표기를 하듯이 방사능 표기도 다 하자는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내에 있는 아이들은 피난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런 정책을 여기 이상한 게 협동조합 운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그 물품들이요 자체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방사능 측정을 해서 검출한 걸 안 팔아요. 근데 여기 협동조합이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50년이 먼저 된 데인데 그런 데들이 방사능 측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걸 좀 하고 그럴 텐데 방사능 하고 있죠.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건가? 두렵겠죠. 생협에서는 방사능 측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을 해서 표기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생협에서. 선택권을 하고 있고 생협에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그 아베 퇴진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겠다. 우리는 한국 가갖고 해먹지 말고. 안타깝네요. 네. 네, 일본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갑니다. 일본은 아마 세계에서 모든 곳이 다 혁명이 일어나도 가장 마지막까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척 정치적이고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감사하고 여기 스튜디오 장소를 구하지 못해갖고 옥구라 호텔. 근데 여기 고급 호텔이에요? 옥구라 호텔에서 동경 케이센 여자대학 이영채 교수님을 모시고 집단적 자위권 일본을 통한 또 대한민국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기자, 한국 잘 가고 난 내일 들어갈게.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